지금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단순히 대통령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칙과 권력자에게 적용하는 규칙이 정말 같은가? 이번 논란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대통령은 거액의 사적 자금 조달을 통해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역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직장인이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합니다. 수억 원의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 때문에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집을 포기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국민들이 나는 은행 대출도 마음대로 못 받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대출 규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의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이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규제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빚내서 집 사지 마십시오.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권력자와 고위층은 훨씬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정책의 취지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정책 하나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불리한 것 아닌가? 나는 왜 대출 한도 때문에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설명해도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가고 아이들의 교육과 착장이 결정되고 노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하나가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원래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결국 월세를 계속 살아야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나는 지켜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외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 논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정책의 숫자 하나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는 설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가 다음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먼저 묻게 됩니다. 이번에도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서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모두에게 같은 기준입니까? 저는 이 논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규칙을 권력자 자신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이 부족하고 예외처럼 보이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들이 만든 규칙이라면 당신들도 똑같이 지켜라 이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일까요? 정권이 누구든 대통령이 누구든 여당이 누구든 야당이 누구든 똑같아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공정한 기준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야당의 한마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말하는 원칙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라는 불신이 퍼지는 것입니다. 정책은 법과 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국민에게 요구한 기준을 권력자 자신도 지키고 있는가?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